어머니, 지금 남편 봉투에서 쏟아진 거 다 장난감 돈 맞죠?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처남 결혼식엔 30만 원 던져주라면서 네 누나한테는 가짜 돈으로 200만 원 생색을 내? 당장 무릎 꿇어. 아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일단 폰만 좀 잡고 나중에 진짜로 채워 넣으려고 했죠. 제가 설마 누나를 속이려고 했겠어요? 이 미친 인간아! 어디서 누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돈도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있는 척을 해? 옳게 당장 이 유모차 환불해서 사돈총각 결혼 비용에 싹 다 보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총극에 저는 그만 헛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유명한 한정식 식당 한가운데서 남편의 알량한 허세가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바닥에 흩날리는 어린이 은행이라고 적힌 장난감 지폐들을 보며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남편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제 남편은 자기 누나의 귀한 자식 첫돌잔치에서 이토록 비참한 망신을 당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 달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 37인 저는 남편과 10년째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늘 사람 좋은 척, 호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집안 병제 사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에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밥값과 술값을 호기롭게 계산하는 모습이 그저 정이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성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부대끼며 살아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밖에서 쓰는 돈을 메꾸기 위해 집안의 생활비는 늘 쪼들렸고 그 무거운 부담은 오롯이 며느리이자 아내인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값 몇백 원을 아끼려고 발품을 파는 동안 남편은 친구들에게 좋은 술을 사 먹이며 호기를 부렸으니까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고 마침내 그 귀한 조카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병원에 다녔습니다. 저 역시 그 고통스러운 마음고생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조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피덩이 같던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 첫 생일을 맞이한다는 소식에 저도 제 일처럼 기뻐하며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기분 좋은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폭탄 선언을 던지더군요. 여보, 우리 누나네 조카 돌잔치 때 우리가 수입 유모차 사주고 축하금으로 현금 200만 원 보태주기로 했어. 내가 누나한테 이미 다 말해뒀으니까 당신이 돈 좀 준비해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정하고 통보하면 어떡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만지 뻔히 알면서 당신 미쳤어? 아유, 여보. 사람이 왜 그렇게 매사에 팍팍하고 여유가 없어? 우리 누나가 늦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귀한 조카인데 돈 2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당신 참 정없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비싼 수입 유모차에 현금 2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저희 두 사람의 몇 달치 여윳돈을 다 끌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큰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인 저와는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자기 누나 앞에서 떵떵거리며 약속을 해버린 남편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그저 자기 체면을 세웠다는 사실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제권과 입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자기 핏줄만 챙기며 허세를 부리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푼돈을 아껴가며 모아둔 적금을 깨야만 간신히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 달 뒤에는 저를 유독 잘 따르던 하나뿐인 친정 남동생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며 제게는 아버지이자 오빠처럼 가장 노릇을 해온 듬직하고 애틋한 동생이었죠.
대학 시절에도 누나인 저의 등록금을 먼저 내주겠다며 본인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역이용해서 제 동생에게도 제대로 된 축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형님 고생하셨으니까 돌잔치에 200만 원 하고 유모차도 사주자. 대신 다음 달 내 남동생 결혼식 축의금도 똑같이 200만 원 줘. 그럼 나도 군말 없이 동의할게.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보, 지금 시댁이랑 친정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거야? 당신 이제 출가 외인이야. 우리 집 사람이라고. 어디 며느리가 친정 경사에 그렇게 큰 돈을 써? 출가 외인?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캐캐 묵은 조선시대 소리를 해. 당신 조카가 귀하면 내 동생도 나한테는 하나뿐인 귀한 핏줄이야. 왜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무시해? 아유, 말꼬리 잡는 것 좀 봐. 처남은 젊고 건강하니까 부조금 30만 원만 해도 강지덕지야. 매형이 챙겨주는 게 어디야? 당신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 나 아침부터 피곤하니까.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기적인 내로남불 태도에 제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의 온갖 대소사를 챙기며 명절마다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봉투를 챙겨드린 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일은 물론이고 어버이날, 명절 등등 꼬박꼬박 용돈을 챙기면서 정작 친정어머니 생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으로 때우려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하나뿐인 동생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에는 고작 30만 원만 던져주라니요. 심지어 저는 시댁의 가족이 되었으니 친정은 남이나 다름없다는 그 망언에 그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일말의 애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철저한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토라진 줄로만 알고 며칠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거니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마침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저희 집에 들리셨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시고 살가운 표현은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인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가끔 반찬을 챙겨주시며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분이었죠. 냉장 강고에 반찬통을 정리하던 중 억눌렀던 감정이 복복받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참았던 서러움을 시어머니 앞에서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이 조카 돌잔치에 200만 원 내고 제 동생 결혼식엔 30만 원만 내래요. 제가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엔 돈 쓰는 거 아니라고 막말을 해요. 세상에, 그 녀석이 정말 그렇게 짓거렸단 말이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재. 어떻게 그런 썩어 빠진 소리를 지 마누라한테 해? 네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허세를 뒷바라지하느라 구멍난 양말을 꼬매어 신으며 버텼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칠지만 따스한 손길로 제 등을 묵묵히 쓸어내려 주실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어머니는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하신 듯 매서운 눈빛으로 조용히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실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답답한 하소연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조카의 첫돌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시내에서 제법 이름난 한정식 집의 넓은 방에는 친척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잔뜩 멋을 낸 양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어깨에 한껏 힘을 주고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죠. 저는 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남편이 대체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혹시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침내 돌잡이 행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덕담을 건네며 축의금을 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누나, 자 이거 받아. 외삼촌이 우리 예쁜 조카 첫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기 현금 200만 원 꽉꽉 채워 넣었어. 그리고 저기 입구에 세워둔 수입 유모차 보이지? 그것도 내가 무리해서 주문한 거야. 어머, 너 미쳤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무리를 해? 올케도 참 씀씀이가 크네. 나야 너무 고맙지만 너희들 앞으로 생활비는 어쩌려고 이렇게 큰 돈을 써? 에이,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이 정도는 내 조카한테 껌이지. 우리 집사람도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쏘자고 하더라고.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두툼한 봉투를 신우에게 내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웃음에 토기가 쏠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묵직한 가죽 가방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남편의 등짝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식당 안에서 웃고 떠들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시식대며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 몰래 친정에만 박하게 구는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네 처남 결혼식엔 30만 원 던져주라면서 네 누나한테는 200만 원을 내? 어디서 그따위 심보를 베어먹은 거야? 아야,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제가 제 귀한 조카 챙긴다는데 왜 저를 때리시고 그러세요?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항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돈 봉투를 무자비하게 낚아채셨습니다. 당장 그 꼴 보기 싫은 봉투를 빼앗아 제게 돌려주실 작정이셨죠. 시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봉투의 입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듯 열고 내용물을 바닥에 확 엎어버리셨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지폐들. 그런데 그 돈의 모양새가 어딘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색깔도 묘하게 달랐고 크기도 조금 작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눈비처럼 흩뿌려진 돈은 맨 앞과 맨 뒤에 있던 진짜 5만원권 2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린이 은행이라고 적힌 가짜 장난감 지폐였던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돈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는 게 허세만 들어가지고 며느리 친정은 무시하더니 자기 핏줄한테는 장난감 돈을 줘가면서까지 있는 척 기를 죽이려고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매 새끼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일단 분위기만 좀 맞추고 나중에 월급 타면 진짜 돈으로 바꿔서 주려고. 아, 누나 오해하지 마. 내가 진짜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야, 이 쳐죽일 놈아.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해? 돈 없으면 형편껏 10매원만 내고 축하해주면 될 것을. 네 알량한 허영심 채우려고 내 아들 돌잔치를 망쳐? 분노로 이성을 잃은 시누이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가져온 유모차를 뻥 차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값비싼 유모차가 식당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가족 전체를 기만한 동생의 찌질하고 비열한 모습에 시누이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며 흘린 눈물이 가짜 돈다발로 조롱받은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식장 안의 친척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며 남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 내가 이 미친놈의 뒤에서 이러는 줄도 모르고 당장 저 유모차 환불을 하든 중고로 팔든 해서 사돈총각 결혼 비용에 싹 다 보탰어. 형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좋은 날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돼서 제가 다 면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올케가 왜 사과를 해? 이 쪼다 같은 자식이 문제지. 평소에 올케가 돈 한 푼 아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딴 인간 당장 이혼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당황한 남편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지폐들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서늘하고 뼈가 시린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오랜 세월의 한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깊게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벌레 보듯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과거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제 아비가 평생 밖으로만 돌면서 처가 무시하고 허세나 부려대서 내 속을 시커멓게 뒤집어 놓더니 넌 어떻게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제 애비를 쏙 빼다다 박았냐?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봐. 나 진짜 미치겠네. 내 평생 한이 며느리한테 대물림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처가 식구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치고 인생 제대로 풀리는 놈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처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낡은 핸드백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다가오셔서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꽉 감싸쥐었고 그 봉투를 제 손바닥 안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예사로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다음 달 네 남동생 결혼식 때 이 어미 이름으로 축의금 300만 원 넣어라. 그동안 이 못난 아들놈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 참 많았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니한테 이런 큰 돈 받을 자격 없어요. 형님 귀한 돌잔치인데 제 동생 축의금을 왜 어머니가 챙겨주세요? 거둬주세요. 10년 동안 묵묵히 시댁을 다 챙기고 내 생일마다 용돈 챙겨준 착한 며느리인데 내 아들놈이 쪼다 같아서 네 속을 썩이는구나. 이건 내 맘 편하자고 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받아라.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깊은 진심이 담긴 위로에 저는 그만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뚝뚝함 속에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제 편이 되어준 시누이의 통쾌한 일침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멍울처럼 자리 잡고 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봄눈 녹듯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상처받으며 고군분투했던 저의 1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의 돌잔치는 남편에게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망신의 날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의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한 기적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 눈치를 살피며 쥐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허세로 가득 찼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군말 없이 해내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이 앞치마를 두르고 굽신거리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서 가짜 돈으로 사기를 친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한동안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애틋한 제 남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얌전히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성실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행여나 제가 또 화를 낼까봐 처가 친척들에게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깎듯이 하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300만 원짜리 수표를 정성스레 봉투에 담아 동생에게 건네며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무리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너의 앞날을 축복하며 주신 돈이니 감사히 잘 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의 거짓말과 비열한 허세가 불러온 총극은 결국 저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아군들을 만들어주는 짜릿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네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서 아들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어준 덕분에 저희 부부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권도 제가 전부 넘겨받아 10원 한 장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남편이 또다시 헛바람이 잔뜩 들어 밖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저를 무시하려 든다면 그땐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짜 장난감 돈다발을 말아서 남편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칠 생각입니다. 이 통쾌하고 기막힌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